대입 면접 수험생을 위한 강좌입니다. 반말 주의하세요. 자, 오늘은 면접 말하기 두 번째 시간이야. 면접 말하기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했었나? 그렇지, 전달력의 확보, 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면접관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것, 전달력을 확보하는 것이 면접 말하기의 제1목표가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면접 말하기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목소리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 오늘은 전달력을 높이는 두 번째 요소, 뭘까? 적당한 말의 빠르기야. 자, 적당한 말의 빠르기다. 그렇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문제가 되겠지. 자, 생각해보자. 면접장에 가서 이 응시생의 답변이 너무 빨리 나왔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 면접관이 너무 빠른 말은 알아듣기 어려워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 교수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빨리빨리 말을 해도 다 알아듣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지. 면접장에서 내가 내놓는 대답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얘기를 해도 스르륵 넘어가도 앞뒤 내용이 다 이해가 가지만 면접관은 그렇지 않잖아.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응시생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돼. 그런데 내가 앞에 한 문장, 두 문장도 채 이해 못했는데 막 세네 문장을 막 내뱉고 있다면 이거 이해하기 힘들겠지. 반대로 너무 느린 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 건데 면접장에서 그 시간별로 이렇게 그게 순서가 끊어지잖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 시간을 정해두고 이제 응시생을 보는 건데 그 시간 안에 말이 너무 느려서 내가 질문을 2개밖에 못 받았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4개씩 질문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질문 2개밖에 못 받았으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동일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가 않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야. 답변의 어떤 응시생이 내놓는 답변의 분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시간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안에 내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나를 보여줄 기회가 줄어들고 그만큼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말의 빠르기는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거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할 텐데 굉장히 어려워. 그지? 적당하다는 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야. 내가 이건 기계적인 평균을 얘기해 줄게. 1분 동안에 문장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적당한 말의 빠르기라고 해. 물론 다르겠지. 이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또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장의 길이는 절대 길지 않은 다소 짧은 듯한 느낌의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래서 뭔가 이 읽을 거리를 한번 찾아봐봐. 웬만하면 미리 써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면 좋겠는데 보고 문장을 10개나 12개 끊어보고 한 단락쯤 될 수 있겠지?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시간을 재보는 거야. 그래서 1분이나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다면 적당하구나.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몸에 배도록 한 다음에 시험 보러 가면 더 좋겠지. 근데 실제로 학생들을 봐보면 이 말의 빠르기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느냐, 시종일관 말이 빠른 경우, 시종일관 말이 느린 경우보다도 더 흔한 문제는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말을 하면 할수록 긴장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말이 빨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때가 더 많이 있었어. 이제 긴장하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빨리 나간다는 거지. 자, 혹시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그렇다면 말이 나도 모르게 계속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제안하고 싶은 해결책은 첫 번째는 일단은 천천히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알고 얘기를 하다가 나 또 지금 말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네? 정신 차리고 천천히 해야지 라는 식으로 마음을 계속 다잡아보자. 두 번째는 말이 너무 빨라요. 나도 모르게 빨라져요 하는 사람들은 말의 속도 자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발음을 또박또박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번 해봐. 무슨 얘기냐? 발음이 또박또박 나오려면, 정확한 발음이 나오려면 입술과 혀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발음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입술과 혀가 정확한 그 모양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단 말이야. 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조금은 잡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실제로 봐보면 그 말을 너무 빨리 하는 사람 치고 정확하게 발음 나오는 사람이 드물거든. 그 때문이야. 정확하게 꼭꼭 다물어서 하지 않고 부르륵 가기 때문에 발음도 흐트러지고 속도도 너무 빨리 가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 시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문장 하나하나 사이에 속으로 쿵짝 한 번쯤 이제 박자를 좀 세고 넘어가 보자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스스로도 이제 좀 마음을 다잡는 그런 어떤 그 쉼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좀 정돈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좀 가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거. 그런데 이 말의 빠르기와 관련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요건데, 똑똑한 친구들이 잘 하는 실수가 있어. 뭐냐면 면접관이 얘기한단 말이야. 면접관에 질문이 나와. 뭐 어떠한 경우 이럴 수도 있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라는 식이겠지. 이 질문이 어떠한가? 라고 끝나기도 전에 질문이 뭔지 다 알아들어. 그 질문을 알아듣는과 동시에 또 답변을 뭘 해야 될지까지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 머리 회전이 빠른 거지. 그래서 뭐뭐는 어떠한가? 라고 말 끝나자마자 동시에 끝나기가 무섭게 네! 그건 이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똑똑한 애들. 생각할 시간 같은 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거 이제 나는 즉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대답이 시작되는 거를. 근데 이 즉답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어디에서 누가 하는 거야? 큰 절에 가보면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스님들이 아무거나 다 물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애가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런 식의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즉답을 해주시는 건데, 면접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응시생이 즉답을 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지. 뭔가 좀 격이 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아주 반응이 빨라. 마음에 들어. 이거 아니거든. 오히려 반대야. 아니 왜 이렇게 경솔해? 내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채 그냥 얘기를 하네?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성급하고 조급해?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 질문이 끝나면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고민하는 시간은 잠깐 갖고 1초나 2초 정도 잠깐만 고심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면접관이 신중하네 라고 하는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작은 것이지만 면접관의 질문 듣고 하나 둘 생각하는 거 1, 2초에 불과한 작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의 행동들이 모여서 면접관에게 분명히 다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야. 기억하고 절대 즉답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자. 자, 다음 시간에는 말하기 마무리 시간이야. 바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자.